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경제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설명 천재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를 맛깔나게 읽어주는 남자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기분 좋게 인사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이 주의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동 이슈. 네,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가요. 네.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이 무려 133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수치예요. 너무너무 높은 그렇죠. 수치죠.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러다가 올해 1년 전체는 30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치가 나오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무려 488조까지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 예상이 만약에 현실화되잖아요. 내년이면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세계 1위 회사가 됩니다. 세계 1위요? 세계 1위요. 뭐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구글 뭐 다 제치고? 그럼요. 엔비디아 같은 그런 중소기업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 이제 중소기업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음료수 파는 조그만 코카콜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삼성이 1등이 되는 날이 와, 멀지 이런 않습니다. 날이 이제 오는군요, 드디어. 예, 이번 주 너무 큰 이슈, 우리 경제 회복에 희망을 걸 수 있는 너무 좋은 이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도체 산업만의 쾌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혁수 앵커, 2주에 준비한 소식은 뭐니? 네, 얼마 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며 전 세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란이 그 통행료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란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는 걸까요? 이번 주 2주의 머니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이모저모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는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네. 이란이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옵션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지경학적으로 결려져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요.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를 당면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 경제 제재 중에 역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이란에서 원유를 수출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스위프트망.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스위프트망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망을 통과하지 않아요. 예. 네네네. 마치 톡에서 톡으로 이미지를 주고받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수수료도 없는 거잖아요. 수수료도 없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자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미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 중동 전쟁 중에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발행하는 발행 업체가 현금과 바꾸잖아요. 예. 자, 스테이블 코인 드릴게요. 자, 드릴게요. 네. 스테이블 그럼 코인이군요. 현금 주세요. 1달러. 제가 달러를 또 드려야 되는군요. 네.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 업체다 다시 돌려주시고요. 발행 업체다. 그럼 현금을 많이 수취하겠죠? 예. 네. 그럼 수취한 현금을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미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중간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요.
그럼 미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이 커지는 확대돼.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많이 해주면 네. 정치인으로서는 중간 선거 전략상 너무 좋죠. 좀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네.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코인 가격은 굉장히 널뛰잖아요. 평론가님이 생각하실 때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요, 스테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 가치 변동이 달러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널뛰지가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란은 지금 스위프트망에서 거래를 못 해요. 근데 그 거래망을 통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래 그 거래망을 이용하는 데에 따르는 기본적인 수수료라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보통 약 2에서 3% 정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그 거래 비용이 최대한 2, 3% 이상 감소되거든요. 근데 거래 금액이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5만 달러 정도로 거래해 본다고 했을 때는 네. 1,000에서 1,500달러 정도의 추가 손실이 스위프트망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중요한 장점이죠.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금융사들부터 해가지고 앞다퉈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모든 자산이 이 코인이 되는 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평론가님? 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네.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 살려고 해보세요. 계좌로 100억 보내야 돼요. 힘들죠? 한 5천억짜리 그림 갖고 싶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토큰이에요.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실물 자산들을 디지털 개념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지분의 이름을 토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충분히 거래가 성숙된다면 그 디지털 자산인 토큰은 디지털로 거래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이제 코인 시대가 됩니까? 라기보다는 디지털 토큰 시대가 되면 모든 자산을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래할 수 시대가 있게 될까요? 이 질문이 정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 같은 전 세계 큰 코인 거래소들은 이미 주식을 토큰으로 나눠서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블랙락이라든지 JP모건 같은 큰 펀드들도 펀드를 토큰으로 쪼개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축통화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시대가 진짜 도래한다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혹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 네, 교수님. 결제해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연동된 카드가 있습니다, 이미. 아, 이미 있어요? 예, 지금 한 1년 됐는데요. 아니 우리 박준호 기자가 네네네네. 그거 미국에 가서. 그거 카드 만들어가지고 결제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하고 있군요. 네. 야, 아니 근데 사실 우려되는 지점도 있긴 하거든요. 네. 아직 우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고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법이 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과 결제할 때 무역 결제용으로도 이미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법이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네.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예를 들어 토큰을 발행한다든가 토큰을 유통한다든가 공시한다든가 상장하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 법안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의 바이블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법을 입법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1분기 때 이게 연기됐어요.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규제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않으면 그리고 그 제도가 바뀌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그냥 멈추거나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 미래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고 또 이것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 개편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해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힘쓰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 장르가모니에서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된 겁니까? 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발행자 부분이고요. 하나는 거래소의 대주주 부분입니다. 원화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1코인이면 1,000원, 1코인이면 100원. 이건 늘 가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누가 발행해야 과연 안전할까라고 하는 이 발행자 자격을 두고 지금 정책 당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회사나 기술 회사, IT 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한국은행 같은 정부 당국의 입장은 안정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발행자 그룹의 50% 플러스 1주라도 은행이 참여해야 돼라는 입장이에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은행이 주도할 거냐, 민간이 주도하게 내버려둘 거냐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되질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코인을 우리가 믿고 거래하려면 거래소는 튼튼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거래소를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 장치가 법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지금 우리 증권거래소를 믿듯이 코인 거래소를 믿게 되겠죠. 사실상 공적인 신뢰를 획득하죠. 예.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거래소는 누가 만들었냐면 민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창업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돈 들이고 기술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소를 법이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고 당국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제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개인 지분을 낮춰야 돼. 특정 개개인이나 대주주가 거래소를 사유화해서는 안 돼라고 해서 개인 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20%로 낮춰. 법인 대주주의 지분을 34%로 낮춰라고 하는 걸 정부는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분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듣고 나니까 사실 뭐 금융당국 입장도 이해가 되고 사실 이 거래소 문제에 관련한 입장 차이도 이해가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들어볼게요. 이란이 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좋은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까? 이란의 물가 상승률 몇 %일까요? 이란 물가 상승률이 62%.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2%예요. 엄청 상당히 높은데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완전 당연히 떨어지니까요. 전쟁을 치르는 나라인데 그 나라 돈을 갖고 있고 싶겠습니까? 예. 차라리 안정적인 통화, 달러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통화가 완전히 대체되고 달러화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가지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좌지우지돼요. 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죠.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마치 한국어를 잃고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사용하려면 산업계가 당연히 자리를 잡아야겠죠. 예. 그렇죠. 자리를 잡으려면 하루빨리 규제가 마무리돼서 산업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열어둔다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글로벌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 다양한 기회를 계속 잃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아, 산업의 입장이죠. 그런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법안이 탄탄히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이미 제정을 했고요. 이유도 이미 2023년에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를 정비한 암호자산 시장법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사실은 디지털이 훨씬 느리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옆나라 일본 있죠. 예, 예. 네. 일본이 우리보다도 빠른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사실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싱가포르인데요. 예, 예.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규제라든지 사용이 이미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관해서는 시간이 경쟁력이에요. 예. 자칫 너무 안정성이라든지 찬찬히 준비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요 시장 패권 자체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논의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전통적으로 탁상공론만 하다가 뭔가 실질적인 행위에 미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더 뭔가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3,500조 원 되는데 2030년이 되면 9,000조까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까지 했는데 제도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만 마무리가 된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되는 잠식 효과도 막을 수 있고 산업에서의 엄청난 기회도 가져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예요. 냉장고가 스스로 달걀을 헤아리고 주문 결제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피지컬 AI예요. 냉장고가 AI가 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냉장고 AI가 달걀을 주문하고 결제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훨씬 효율적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냉장고가 세계적으로 수출이 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라인 쇼핑을 즐기게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기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준비가 끝났는데 제도가 마련이 안 됐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산업군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뚝 성장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되려면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빨리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광석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